락스타는 약간 좀 그런 거 없나요? 진짜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그렇지만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를 그래도 멤버들끼리는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 없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기강을 한번 세게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되게 강렬한 톤으로 Everybody f***ing scream 하면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막 처음으로 댄스 레슨을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춤을 배워?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부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난 영원히 왼쪽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안 배웠어. 오른쪽 안 배워서 왜?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저의 충격적인 사주가 공개가 됐죠. 제가 사실은 개그맨이 아니라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 했어야 되는 사주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개그맨이 됐고 오늘은 저의 삶을 대신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낭만의 광기를 겸비한 두 밴드맨 정용환님, 주현님 모셨습니다. 예,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락하고 있는 CM을 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커. 안녕하십니까 메탈하고 있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주현입니다. 예! 둘다 지금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 지원 동기에다가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미남들을 보기 위해 연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뭐 미남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정도 미남분들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쵸. 아마 제가 실물로 이제 이 두 눈으로 뵀던 분들 중에는 정말 최고 미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 축제 한번 오신 맞아요.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맞아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네. 야, 인연이 있네. 그때도 충격적이었던 게 서울대가 한 일주일 넘게 정용화님으로 들썩였거든요. 저런 가수는 처음이다. 아니 근데 저는 소문으로 듣기에 막 서울대가 막 재미없다 이러는 거예요, 다들. 네. 서울대는 보통 축제 바이올린 많이 키죠? 아니요. 저희는 하프랑 저희는 이제 이제 뭐 가곡 같은 거 부르다가 트램펄린 타고. 근데 갔는데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저희의 첫 재밌는 축제였어요. 정명환님이 가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게 인연이다. 저희 학교의 변혁이었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또 주현 씨를 복면가왕에서 뵌 적이 있어요. 맞아요. 출연했을 때 패널님으로 계셨었어가지고 네, 저 패널이었는데 와 진짜 살벌하게 잘 부르십니다. 제가 그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감동을 받으신 건지 하품을 하시는 건지 어떤 장면이 하나 잡혔는데 100% 감동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감동이었구나. 네. 일단 두 분이 페스티벌의 대표 주자시잖아요. 저는 또 하나의 레전드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그냥 안 부르신 거예요? 노래방처럼, 코너처럼. 여기까지? 이제 또 있어요. 래퍼예요. 랩을? 이 떼창이 돼요? 와. 야, 확실히 메가히트 곡이니까. 이 전 파트 떼창이 가능한 곡을 갖고 있는 가수는 그러니까요. 어떤 기분인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랩까지 넘기진 않았거든요. 봐봐, 나를 봐봐, 또 바로 내도 눈 거봐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랩도 할 수 있어? 요즘 너 하면서 넘겼는데 랩은 몰라 하다가 요즘 너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자, 떠나! 그냥 나오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톨이아가 막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나오는 예. 노래니까 이게 세대 교육이 돼가지고 맞아. 알아서 막 나오는 입에서 막 나오게 되는 너무 뿌듯해요. 그런 거. 바바부터 계속 부르다 보면은 뒤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신유술에 이런 거 외울 때도 술 다음에 뭐야 이러면 기억 안 나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기억이 나. 아하. 뭐야? 전쟁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도끼를 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야 뭐야? 저게 이제 페스티벌을 그냥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저거 흔들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갖고 오신 거예요 저거? 네, 진짜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막 자체 들고 오시는 막 돌리시고. 어우 돌리진 않고요. 그냥 흔들기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메탈은 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또 다 같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쫓겨날 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있군요. 예, 예. 이렇게 페스티벌에는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예. 하루에 10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달라야 되잖아요 느낌이. 주목받으려면 어떤 그 노하우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미모 면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튀는 면이 있고요.
음악도 한국에서 많은 밴드들이 하지 않는 메탈 장르 굉장히 강렬한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악적인 색깔로도 되게 많이 눈에 띈다,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되게 고운 분들이 진짜 하드한 그런 메탈을 하니까 이게 갭 차이가 나니까 더 네, 맞아요, 뭔가 맞아요. 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차별점이라기보다는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티켓 값도 이제 비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한테 주어진 한 60분이라 치면은 이 60분 안에 진짜 내가 여러분들 티켓 값 뽕 뽑게 해드릴게요. 오늘 뭐 뽕 뽑게 해줄게. 막 이렇게. 그럼 너무 그러면 군의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 우리가 진짜 그냥 불태워가지고 끝나고 났을 때 야 진짜 불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된 거죠. 네. 심지어 또 최근에는 두 팀이 같은 무대에 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앞무대 CN블루 형님들이 이제 무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다 들려요, 이게. 관객들 호응이라든지 형님들 목소리라든지 다 들리는데 이제 앞에서 외톨이야 나오는데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냥. 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 이제 올라갔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저희가 16곡, 17곡을 해야 되는데 앞에 한 8곡 동안 이게 다리를 땅바닥에 붙여놓으면 다리가 떨리니까는 세우고 이러고 있었어요. 꽃발 살짝 세우고 이러고 노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8곡 동안. 근데 락스타는 약간 좀 그런 거 없나요? 진짜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뭐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를 그래도 멤버들끼리는 할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락스타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속으로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그쵸. 내가 최고고 그냥 선배고 후배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잘하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옛날에 또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FT 아일랜드 분들한테 좀 느꼈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 없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전 진짜로.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원래는 또 밴드나 뭐 락, 메탈, 데스메탈 뭐 이렇게 가면은 문화 자체가 과격하죠. 과격하고 그쵸, 뭔가 그쵸. 저항, 반항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래퍼분들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꽤나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밴드는 다 너무 착하신 것 같긴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락스타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사실 해외에서는 뭐 어떤 파티도 즐기고 막 술, 마약 뭐 이런 거에 엄청 그런 거에 락스타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법 안에서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가요. 안에서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건데 무대 위에서 기타 던질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할 수 있고 이 순간의 에너지를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락스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사실 락스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무대 위에서 이제 디스 이런 거는 힘들까요? 디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제가 그 최근에 롤라팔루자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무대할 때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이 기강을 한번 세게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되게 강렬한 톤으로 네. Everybody fucking scream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막 액티즈는 욕으로 떼창을 해요? 아 맞아요. 저게 저희 가사에 언어 유희식으로 F-U-C-K-Y-O-U 하면서 이거를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이제 회사에도 허락받고 아 진짜요? 횟수도 허락받나요? 오늘 8번 결제 올립니다. 근데 자세히 허락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네. 어쨌든 회사가 대형이니까. 대형 JYP의 이제 진영이 형이 수장으로 있다 보니까는 맞아. 확실히 그런 어떤 인성 교육을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죠.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JYP 연습생 하면은 기본이라고 하나요? 기본기 그 댄스 말하는 거죠. 네, 그것도 혹시 해보셨어요? 그쵸. 아 진짜요? 아 왜냐면은 밴드도 몸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댄스를 배우다가 너네 그냥 작곡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작곡을 더 늘렸어요 시간을. 네, 저 연습생 때는 뭐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처음으로 댄스 레슨은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춤을 배워? 이야. 우리도 춤을 배워 이렇게 된 거예요. 춤 근데 배운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번 딱 레슨을 받는데 웨이브를 배우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까지 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오른팔 갈 거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도망가셨구나. 난 영원히 왼쪽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안 배웠어. 오른쪽 안 배웠어. 왜? 아무튼 이것만 할 수 있어. 하나, 둘 이렇게 다 배웠어요. 주현
씨는 이거 하실 줄 저는 다 아시나요? 배웠었죠. 아, 아이솔레이션. 왼쪽으로 다. 네, 왼쪽 오른쪽이랑 다. 부러워하는 거 봐. 부럽다. 부러워하는 거 봐. 부러워. 제가 알기로는 각자 본인 팀에서 밴드의 얼굴인 이제 프론트맨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론트맨으로서 무대를 압도하는 본인만의 필살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용환님은 에바띠. 네. 에바띠 애용하시죠? 영상이 있습니다. 야, 저건 거의 프레디 머큐리인데요, 지금? 와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에블바디 띠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막 저희 팬 아닌 분들도 오셔가지고 에바띠 경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에바띠. 와가지고 예. 이제는 에블바디만 해도 띠어를 다 같이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에바띠를 그냥 밀고 나가게 된 거죠. 시그니처가 되는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와, 진짜 에너지가 미치겠다. 보고 싶다, 가서. 액티즈는 매력 어필을 위해서 두 쫀쿠를 먹고 무대에 올라가. 이건 뭐죠? 저거네, 저거. 두 쫀쿠. 많이 드셨네요, 좀. 저 검정 립이 어떤 메탈의 상징인가요? 메탈 락 장르 중에서도 이모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모커락이라는 게 이모셔널 그좀 약간 맞아요. 혼자서 이런 딥한. 네. 그 이모커의 룩의 상징입니다. 저게 검은 립과 섀도우 막 이런. 피어싱 예. 저는 왜 이모립을 실제로 저희 이모가 저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진짜로. 이모락이 맞네요. 실제로 저런 딥한 빨간색이 있어요. 검색으로 보일 진짜 정도로. 1차원적인 토크네요. 이모가 이모리. 바르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락커의 덕목이 또 샤우팅이랑 그롤링 있잖아요. 샤우팅이 되게 하이의 네. 역대를 쓰는 거라면은 그롤링은 되게 아래 로우 단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 해보자면은 네. 하는 발성 자체를 늑대 그롤링으로 가져가는 소년으로 거거든요.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롤링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항상 보면서 와 어떻게 그롤링을 할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와 진짜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롤링 하는 아이돌 최초 아닌가요, 거의? 거의 그렇긴 할 그렇죠, 거예요. 최초로 그롤링 하는 아이돌. 이게 저도 딱히 막 아는 지식 없이 직접 몸으로 막 부딪히고 혼자 찾아보고 연구하고 한 거다 보니까는 2년 정도를 제가 성대결절이 한 3번, 4번 정도 왔을 거예요. 와, 연습하다가. 진짜로 연습하다가 그래서 그때 많이 좀 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터득하게 된 케이스가 됐죠. 주연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용화 형님과 나는 결이 같다. 둘 다 무대 위 광견이다. 예. 뭐 어떤 걸 하길래 미친 개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쉬질 않고요. 형님도 진짜 많이 뛰어다니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샤우팅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무대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미친 개 역할을 각 팀에서 이렇게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밴드에는 제로 총량의 법칙이 있다. 팀마다 나댐 담당이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두 분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나댐 베이스. 주연님이세요? 예. 야, 거의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지금. 골든 리트리버 같이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느낌이 너무 야외에서 좋아요. 저 정도로 혀를 내밀다 보면은 벌레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적은 없나요? 벌레는 안 들어가고 금방 마릅니다. 혀가 금방 말라요. 촉촉하게 데피고 내보내고. 저도 약간 좀 제가 좀 나대는 것 같고요. 나댐 기타 겸 보컬. 저도 이제 공연 한번 끝나면 제가 한번 재봤는데 한 1,300, 1,600 칼로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칼로리를요? 네. 그럼 1600 칼로리면은 부럽다.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kg 달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완전 반대로 베이스 정신이는 이렇게 목티 딱 입고 댄디하게 네. 딱. 코트 키도 한 186, 7이에요. 코트 탁 입고 한 3시간 공연해도 자켓을 벗지 않는. 와. 정신이는 혀를 내버린 적이 없어요. 혀를 한 번도 빼본 눈도 적이 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정사는 똑같이 받을 텐데요. 그렇겠죠. 그래요? 뛰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뛰긴 뛰어요. 고귀하게 뜁니다. 이야, 그것마저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 보면 막, 와!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비슷한 거죠? 다리는 그 정도. 네코클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락 페스티벌 우리 영상을 계속 봤는데 락 페스티벌만의 이제 묘미가 있잖아요. 예. 그 어떤 포인트가 가장 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저희만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내 노래에 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또 희열감에 그 페스티벌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처음 보는 분들이랑 또 다 같이 뛸 수 있는 그 화합의 장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최고인 부분입니다. 네. 저 정말 뜬금없는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아,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럼 락 페스티벌은 스탠딩석만 있는 건가요? 무조건 뛰어야만 살아남나요? 그 스탠딩이 보통 앞에 있고요. 네. 뒤에는 푸드존도 있고 푸드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심지어 피크닉 존도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페스티벌에 나갔었는데 네. 피크닉 존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쉬러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쉬는 자리인지 모르고 거기도 피크닉 존 전부 이러세요! 쉬다가 뭐야 갑자기 왜요? 조교님 아니에요 지금? 하루 종일 거의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 이젠 알았어요. 거기는 쉬러 가는 곳이다. 그럼 용화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묘미는 뭔가요? 일단 그 페스티벌이 이제 뭐 축제니까 진짜로 음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팬분들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그냥 콘서트는 어떻게 보면 앨범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느낌이라면 페스티벌은 좀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순간은 하나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타임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들어와. 그 다음에는 누구의 세계관이 들어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이제 팬분들끼리 즐기다가 갑자기 막 몸을 부딪혀. 슬램. 그냥 뭐 살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그건 어떻게 생긴 문화예요, 그런 거는? 그게 되게 강렬한 막 메탈 음악 씬에서 그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지금 해외에서는 그걸로 사고도 난 적도 되게 많고 진짜로 피 흘리고 막 심지어 진짜로 그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야차 네. 식으로 주먹 다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 슬램에서 어떻게 좀 감정적으로 번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즐겁게? 그 음악에 뭔가 맡기는 맡기는 몸을 거죠. 맡기는 이게 정말 맛있는 게 맛있던 거요? 그 맛있는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오. 야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 폭죽도 있고, 맛있다. 예, 뭐 불도 쏠 수도 있고. 어떻게 써요 불을? 이렇게 뭐 장치를 세팅을 해놔서. 뭐야 설마 이렇게 쏘시겠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횃불 들고 횃불 들고 바카디 물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손가락 그런 이렇게 해서. 건줄 알았어요. 네, 거의 뭐 망나니가 물 쏘는 게 있는 줄 알고 야 누가 얘기했어? 미쳤어?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죠. 관계가 이렇게 해서.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공연하고 있다가 해지는 게 보일 때 맞아. 노래하고 있을 때 이게 딱 지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는 그 순간을 같이 하는 게 너무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을이 질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감성적으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더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이모셔널해지니까 이모 메탈. 이모 메탈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바르는 거죠 그때. 해지는 거 보이고 어두워지면 나도 어두워져 이렇게. 아이돌도 해야 되면서 밴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아이돌 밴드로서의 고충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곤조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음악성이랑 본인 팀의 그 음악의 애정도는 우리가 최고야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아이돌 밴드로서의 챙겨가야 될 것은 대중성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중성과 우리 음악의 그 색깔을 어떻게 접합하느냐, 이 메탈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되게 대중성 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럼 지금 해결은 됐나요? 좀 세뇌를 시키는 중입니다. 셀프로요? 예, 그냥 대중을 이제 세뇌시키는 중이에요. 대중을요? 예, 우리가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유명해질게. 우리의 음악, 우리가 이거를 한국의 주장로로 바꿔버릴게. 예. 그래서 아이돌 밴드! 그렇죠. 아이돌 밴드로 가져가고 싶은 게 좀 큽니다. 밴드의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는 그냥 CN블루가 뭔가 너무 이렇게 핫하고 인기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 감정은 그냥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CN블루가 이런 밴드의 대중화를 만드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들었던 게 음악 방송에서 밴드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핸드싱크를 하는 팀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온라이브를 그렇게 하시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비를 쓰셨다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때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막 음악 방송에 나오는 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처럼 아이돌 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 쟤들이 잭도 안 꼽았는데 뭘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이제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비를 써서라도 밴드 라이브 하는 걸 계속 해갈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때 돈 진짜 많이 쓰면서 이제 막 사전 녹화 막 하면서 하긴 했었죠.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로 설레로 이렇게 영웅담처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설처럼. 네,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을 나가면은 정말 뭐 첫 주차에 운 좋으면은 음악 방송마다 플라이브를 쭉 했었던 적도 있고 이게 설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뒤에 그 사람들이 아 이게 가능하구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액디즈는 그 쇠맛 나는 메탈 음악이 팀 컬러잖아요. 마이너한 장르라고 아직은 또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좀 대중성에 타협을 하지 않고 밀고 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 메탈이란 장르를 뭐 공연을 보러 가든지 공연을 찾아보든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어요. 자기들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순간에 그 음악 하나에 하나가 되고 빠져든다는 점이 저 음악의 정말 최고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는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음악이네요. 네, 미쳐버릴 수 있는 음악이에요. 저거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시는 밴드로 계속 남고 싶으신지. 밴드의 메리트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 들을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을 떼창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저의 음악의 끝 이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에블바리 뛰어를 외치는 에블바리 뛰어 하고 있고 막야 하고 있고 저는 약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에바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첼라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야. 제가 만약에 이게 코첼라에서도 에블바리 띠어가 통할까? 그냥 이런 통하죠. 저의 이런 그냥 궁금증. 영어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로 하실 거예요?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해야지. 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에브라이트 띠어 부분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글자 나오게 해서 그 부분을 이야. 따라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이게 뛰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모두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와. 올 겁니다.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팀 이제 CN블루 그리고 팀 엑스디너리 이제 히어로즈인데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녹화가 끝날 때가 됐는데 엑스너리 이제 히어로즈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처음부터 근데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저게 원래 오디너리 히어로즈였는데 올디너리 네, 히어로즈. 근데 이제 그때 진영이 형이 하도 그 엑스트라라는 단어에 되게 빠져가지고 엑스트라 올디너리 히어로즈에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네요. 원래 주현 씨가 원하던 그 밴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아이 그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주현이 밴드 이런 거. 주연이와 얼굴들 주연이 아이들 오늘 또 본인들이 사랑하는 음악을 본인들의 소신대로 꿋꿋이 밀어붙이고 있는 밴드맨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뭐 어떠셨어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이도님이 되게 그 순수한 궁금증으로 이것저것 물어봐 주는 게 맞아 진짜 네. 무례하지 않아. 순수한 악마예요. 근데 뭔가 이분을 빨리 세뇌시키고 싶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진짜 정도로 순백에. 너무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 번씩 공연을 한번 초대를 오시고 싶으시면 말을 먼저 너무 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제가 정말로 정말 홍삼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또 멋진 후배와 함께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확실히 이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릴 때가 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늘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올해도 두 분 정말 건강하게 체력 짱짱하게 열심히 활동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네네. 하나, 둘, 셋. 안녕!